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도 그 문제들을 풀고 났을 때의 희열이 정말 이 직군에 종사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몸 전체가 명품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풀어나가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IXR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우라고 합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정윤 저자를 제외한 6명의 강사진은 현재 10년 이상 된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저희 RIXR랩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콘텐츠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강의 분야는 게임 및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인데 현재는 VR/AR 쪽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분들은 개별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하고 VR/AR 쪽 외주 의뢰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최적화나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내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 그때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자들 모두가 거의 신기술 쪽 R&D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계속해서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씩 책으로 집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직전에는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도구인 유니티라는 회사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통 유니티를 다루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거나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게 2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강의 그리고 컨설팅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프로그래밍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우연히 프로그래밍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게 2년이 되어서 이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직장은 SI 회사로 우리은행에서 빌링 시스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 태광그룹 전산 시스템 통합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SI 일쪽이 개인적으로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분이 있던 게임 개발자의 권유로 게임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주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프로그래머로 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물론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 개발자의 대우가 좋아진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는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우가 상당히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개발자 품귀 현상은 실력 있는 개발자를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경력직을 해당합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개발자는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으로 데려가는 것이 원래는 당연하겠죠. 반대로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그런 대우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 구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뽑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인력 수급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밤도 새고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작게는 수학이라든가 물리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은 지식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지식들로 무장을 하고서도 개발을 해도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발생을 합니다. 마치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완성을 해도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런 순간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도 그 문제들을 풀고 났을 때의 희열이 정말 이 직군에 종사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성한 프로젝트가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을 때 심지어 제가 만든 게임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의 희열이라는 것은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R의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한 지 벌써 5년, 6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도 수행을 해봤고 많은 강의도 진행을 했는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도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서 서적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적인 핑계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미뤄왔는데 전편 인생 유니티 교과서를 구독하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반응이 좋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번 인생 유니티 VR AR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집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때 저희하고 같이 합류하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슬로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우리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뿐만 아니라 강사분들도 하루하루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시중에 비슷한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이런 책들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느낌인데 우리 책에서는 저희의 철학을 좀 담고 싶었고 무엇을 찾는 과정부터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과정을 책에서 담았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에게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그렇게 인생을 풀어나가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전작 인생 유니티 교과서는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유니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는지에 그런 중점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초 부분을 탄탄히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인생 유니티 교과서는 그 후속편으로 응용편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 VR 플랫폼을 어떻게 하나의 소스 코드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법, 원소스 멀티유스 개념을 모듈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가벼운 VR 콘텐츠 제작부터 VR 360 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VR 타워 디펜스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VR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기능을 제작해보는 고급 기능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행이죠. 다중 사용자 간의 VR 환경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책 내용에 조금 더 많이 넣고 싶어서 AR 파트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AR 파트는 간단한 마커 인식 그리고 이미지 인식에서 요즘 유행하는 안면 인식까지 해서 합성하는 것까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지형 인식에서 GPS 데이터까지 이용해서 포켓몬고 같은 게임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자동차 카탈로그, 그다음에 얼굴 인식 앱, 그리고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이용해서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책은 인생 유니티 교과서 정도의 선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가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책의 주제 자체가 응용 콘텐츠 제작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설명 흐름이 인생 유니티 교과서와 같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면 우리 전작인 인생 유니티 교과서를 보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실무 개발자들은 자기의 프로젝트에 이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에서 고민한 것은 많은 업체들이 비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개발을 할 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특정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서비스하고 싶은 플랫폼을 편하게 늘릴 수도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책에 담았습니다. 가상현실은 3D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도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VR 헤드셋을 이용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이 VR을 좀 더 한정짓기도 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컴퓨터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시각화시켜 줌으로써 말 그대로 현실을 증강시키는 것, 현실에서 좀 더 나은 경험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현실의 물체를 인식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현실 MR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환경 및 그 다음에 물체들을 실시간으로 3D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고 AR처럼 다른 가상 데이터를 그 위에 띄워서 증강시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을 썼다고 보면 우리 눈에는 현실의 이미지가 보이지만 컴퓨터 기술로 현실 데이터를 바로 가상 데이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현실과 가상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혼합현실, M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또 늘어날 텐데 실감형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확장현실이라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R, 공존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 요소가 가미되어서 다중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크 상태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상호 소통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협업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실과 가상 그리고 원격 같은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거한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VR, AR이 가능해야 거기에 네트워크도 붙어서 다른 실감 콘텐츠 제작 기술들이 또 거기에 덧붙여지고 그래서 확장현실, 공존현실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기관 중심으로 많이 VR, AR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VR, AR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VR, AR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같은 해외 기업들이 독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종속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미라지 소프트 같은 VR 게임 제작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소프트뱅크 같은 곳에서 투자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약간 이 우리나라의 게임이라든가 VR 쪽 콘텐츠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하고 그 다음에 가상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중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심지어 공연하거나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Z에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놨죠. 그 안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공존하고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9월에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5천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환경 확장성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유니티 엔진, 독자 엔진에서 독자 엔진은 보통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요즘에는 언리얼이나 그 다음에 유니티 같은 상용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둘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엔진의 차이점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 두 개의 엔진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리얼은 명품, 그리고 유니티는 대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품은 당연히 갖고 싶죠. 하지만 갖기 위해서는 비용과 들어가야 되는 다른 추가 요소들이 많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몸 전체가 명품이 안 되는 것처럼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걸맞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니티는 대중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스토어에서 필요하면 쇼핑해서 퀄리티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의 장점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만 학습을 하게 되면 만들고 싶은 대다수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내가 없다면 스토어에서 쇼핑하면 되고 개발자의 허들을 그런 면들이 상당히 낮추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유니티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전 세계에서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유니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이기 때문에 사업화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타 도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니티로의 VR, AR 게임은 앞으로도 많이 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추세로 봤을 때 유니티 VR, AR 개발자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VR, AR 콘텐츠 제작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지만 핵심은 콘텐츠 제작에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2D나 3D 혹은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분야까지 모두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시중에 많은 책들이 제조사에서 배포한 기능들을 그냥 매뉴얼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마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매뉴얼을 보고 공부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혹은 버전업이 되면 제공 방법을 바꾼다거나 제조사에서, 그래서 우리 책은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답게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하는 기법, 그리고 중요 기능들을 직접 저희가 제작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을 더 올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VR, AR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중 사용자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할 수 있게 네트워크 활용 내용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VR, AR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 중인 분들도 책에서 언급하는 기술, 그리고 혹은 작업 프로세스를 참고하시면 더 효율적인 작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그 인생 유니티 교과서나 이번 책 인생 유니티 VR AR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기술을 알려준다도 있겠지만 글쓰기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언어이고 또한 인간의 언어보다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고 싶은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세분화한 요소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먼저 논리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단순하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든 꼭 논리적인 사고와 목표 설정, 그리고 달성하는 데까지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사실 입문서적이라고 보다는 응용서적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나열하고 정리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문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편 인생 유니티 교과서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급 퀄리티를 내기 위한 기법이나 최적화 요소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VR, AR 콘텐츠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PT는 저희 책을 이전 책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PPT를 제공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코드는 독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그다음 최종 결과를 비교하고 싶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질의응답이 현재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편 인생 유니티 교과서와 같은 카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룹을 달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이곳에서 지금 보시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저자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요. 독자들끼리 직접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용이 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개입해서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작성해서 게시글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저희가 썼기 때문이고요. 자,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하나의 소속으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슬로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자입니다. 이 슬로건이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책의 집필 방식도 저희가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이것이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숫자가 왜 써야 되지? 그런 원리를 알려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숫자 하나도 왜 써야 하는지도.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실무자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는지를 저희가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VR, AR 개발서로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많이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20대 여성에게 판매할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단순히 화장품 마케팅 아이디어 줘 라고만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대답도 구체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0대 여성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의 여름 시즌 SNS 마케팅 아이디어 5개를 제안해줘. 각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대 효과를 포함해야 해 라고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똑똑하게 주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하고 지시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 이 책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총 11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다뤄요. 2장은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3장은 마케팅과 홍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 장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101가지나 제공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바로 따라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이 책은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101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단히 말하면 좋은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적이 분명한 지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AI가 훨씬 더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AI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5가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줘 라고 하면 정말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입문할 수 있게 명령 프롬프트의 기본부터 다루지만 중반 이후에는 중급자들도 원하는 고급 기술들을 다루기도 하여 입문자, 중급자 모두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초보자는 기초 블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하고 중급자는 이 블록들을 가지고 더 복잡하고 멋진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의 능력을 쉽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이 책에서 그 활용법을 만나보세요.